대통령은 엉클 톰스 캐빈이라는 그런 소설을 써내서 한 시대의 미국을 흔들어 놓은 리처 스토우 부인을 백악관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 조그마한 부인을 만나면서 링컨 대통령이 한 말은 뭔가 하니, 이거 자그마한 여성께서 이 큰 전쟁을 시작하셨구만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그 엉클 톰스 캐빈이라는 책을 읽고 많은 미국인들이 노예 제도는 잘못된 거 아니냐, 그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링컨 대통령은 참 웃음을 띠고, 당신이 조그마한 체구에 당신이 이 큰 전쟁을 시작하셨구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내가 그 말을 하는 것은 이 나라 사랑의 운동을 시작하고 한 시대의 영웅이 이승만 대통령을 내세우고 건국 대통령이 계시고, 그런데 왜 건국 기념일은 없느냐, 이런 문제를 들고 나와서 벌써 많은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고, 조금 전에 김문수 지사 같은 분이 나와서 하신 말씀도 굉장히 영향력이 큰 얘기입니다. 정치인들이 오지 않는 것은 그래도 올만한 사람들도 있긴 한데, 여러 가지 바쁜 일도 많겠지만 요새 또 일부는 창호에 투쟁한다고 나가서 더운데 앉아있으니까 여기 오늘 여가가 없어서 못 왔겠죠. 어쨌건 한심한 조국의 현실인데, 이승만 대통령의 인기가 너무 없지 않느냐, 말만 해도 저 사람 우파다, 저 사람 극우다, 이런 비난을 받는 시대가 된 것은 왜 이렇게 됐느냐. 사실 얼마 전에 배재학당의 동문회에 가서 동창들이 모인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배재학당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배출했기 때문에 그걸로 배재학당의 사명은 끝난 거 아니냐, 다들 박수했습니다. 물론 졸업생들이 많지만 대한민국 역사에 이승만 박사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배재학당 출신이라는 것, 그건 배재학당을 졸업한 사람들만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한국인의 영광이 아니냐. 그래서 공감대가 차차 형성돼 갑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승만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대한민국이 또한 위대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 오늘은 그렇게 인정이 되지 않는다. 왜?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되는가 하면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에 그걸 좌파 정권이라고 하는 건 너무 대접이 지나친 거죠. 요새 이런 모임에서 하나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그래서 툭 하면 우리 우파는 여기 오늘 와서 앉아있는 분들이 우파입니까? 그게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을 높인다 하는 뜻은 조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한다,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가 무슨 우파에 속할 건 뭐 있어요? 또 요새처럼 일본의 우파, 또 우경화, 이런 걸 세계가 우려하고 있고, 그뿐 아니라 아베니, 아소니, 이 하시모토니 하는 이런 친구들이 극우 세력과 손을 잡는다. 우경이 아니라 극우화되고 있다. 그런 자체, 아니 대한민국의 우파들이라는 존재가 과연 우리들 같은 사람이 우파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야말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한다, 그거 하나만 가치로 들고 그 깃발만 들고 나가는 사람이 무슨 일제 때 있었던 모든 만행을 정당화하고 대동아 전쟁이라고 부르던 자기들의 전쟁이 다 옳은 전쟁이었고, 그때
도조 히데키를 비롯해서 이 전범자들이 다 잘한 거고 그런 쪽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우파라고 하는데, 우리가 조국의 역사 5천년을 놓고 지금 어떻게든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로 승리해야 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 진보 세력이지 어떻게 보수 반동 세력이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부터 이걸 바로잡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아니 대한민국을 지키자는 사람, 이승만 대통령은 위대한 지도자였다 말하는 사람이 왜 우파, 우경화, 극우 세력 왜 그렇게 몰려야 하는가 하는 것은, 그건 이제 말씀드린 대로 김대중 노무현 10년에 그런 공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그런가? 지금 한국에 무슨 사회과학과는 학회마다 다 무슨 주장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않아야 할 나라가 태어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놈들이 와글와글 한 거예요. 그 누가 다 키웠는가? 그 자들이 키운 거예요 다. 무슨 시민단체도 많이 관여하고 그 돈은 누가 댔느냐 그러면 그 자들이 다 된 거예요. 북한이 저만큼 된 것도요, 그 김대중 노무현이 도와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 씨앗이 대한민국에 뿌려져 가지고 이게 가라지 같은 건데 잔뜩 자라가지고 말이에요 지금. 아니 정말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세력, 자유민주주의의 깃발을 든 사람들은 이걸 한심하게 보고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대한민국 역사를 갖다 보기, 아니 김일성이 보는 식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봅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대한민국의 역사는 이승만 박사의 눈으로 봐야 그게 제대로 되는 거죠. 요새 김일성이 몰리니까요. 무슨 현상이 있는지 아세요? 그것은 박헌영의 입장에서 한국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승만이라고 하는 이가, 아까 김문수 지사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때 이승만 박사가 귀국한다 할 때 소위 건국준비위원회의 책임을 맡았던 근로인민당의 여운형 당수는 좌우 합작밖에 길이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에게 좌우 합작합시다, 그런 제안을 했을 때 그래도 정치에 상당한 식견이 있는 이승만 박사는 좌우 합작 안 돼, 그리고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이가 그때 좌우 합작으로 어떻게 한번 해볼까 그랬으면 대한민국이 서지 못했을지도 모르죠. 김구, 김규식 두 분이 다 애국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시대를 보는 눈이 이승만 박사를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이들 생각에 남한의 단독 정부가 서는 것보다는 그 북하고 남북 협상해서 통일 정부를 세우는 게 좋지 않아. 그 주장 자체는 틀린 게 없지만 그 형편에서 북과 협상해서 아니 어떻게 통일된 한국 정부를 세울 수가 있습니까? 또 이승만이 혼자 대통령 되려고 단독 정부를 세웠다, 이런 거짓말을 가지고 말이야. 그때 벌써 북은요 정부 조직을 다 해놓고 독립할 준비를 다 해놓고 있는 차인데 말이야. 다만 시기만 조금 늦추었지 다 그런 보관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규식이 북에 가서 달라진 게 하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평양 살던 때는 평양의 모든 거리의 담벼락마다 살인 강도단의 두목 김구 이승만을 타도하자 그렇게 써붙여 있었습니다. 다. 그런데 그 김구 선생이 북에 가서 남북 협상을 하자 실패하셨지만은 그 강도 때문에 북에 그렇게 적혀있던 벽에 그 표 가운데 김구만 빼고
살인 강도단의 두목 이승만을 타도하자. 그것만 있었더라. 그밖에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아니 그 사람들의 눈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실 말이지. 우남 이승만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없습니다. 오늘 이러면서도 겨우 견디고 나가는 것은 그래도 그이가 조국의 기초를 닦아놓고 자유민주주의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군사정권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헌법에 명시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나라인 것, 민주국가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원칙은 그건 바꿀 수가 없는 거니까 그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교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사실 김대중은 북에 많이 퍼다 줬습니다. 요새 새로 나온 책에 저 김대중의 햇빛 정책은 찬란한 실패였다. 밖으로 보기에는 요란하지만 실패한 것이다. 그때의 그 정력을 만일에 이 대한민국을 더 위대한 나라로 만드는 데 썼다면 얼마나 도움이 됐겠어요. 이 인간들이 말이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서 북을 돕고 북에 갖다 퍼다주고 그걸로 그이가 뭐가 됐느냐 하면 대통령이 돼서 그 짓을 했지만은 그걸로 노벨 평화상까지도 받았으니까 일신의 영달은 그렇게 된 거지만은 조국의 이 꼴은 뭡니까? 그 10년에 각기각층에 친북, 종북 이 세력이 전부 끼어들어가가지고 아니 대한민국의 재판도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이렇게 될 거라 믿는 대로 안 돼요. 왜? 거기 별난 놈들 다 들어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재판을 해서 말이에요. 내가 다리가 아파서 조금만 하고 내려가야 된다니까. 재판도 제대로 안 돼요. 툭 하면 황산벌 전투에 계백 장군이 무너진 그 소리나 하고 말이에요. 이 자들은 또 뭔지 알아요? 백제는 백제끼리 놀자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신라는 신라대로 놀고 그러다가 그러면 고구려는 북에 저렇게 있고 아니 삼국 통일을 무력화시키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그래도 다 생각이 바로 든 사람은 호남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김대중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차차 많아집니다. 그것이 조국의 희망이에요. 호남만 가지고요 김대중이 대통령 못 돼요. 누가 도왔는가? 김영삼이 도운 거 아닙니까? 솔직한 말이. 아니, 김영삼이 뭘로 도왔는가? 이인재를 내보내서 이회창이 떨어지게 꾸미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사람이 나가서 3,400만 표를 경상도 일대에서 거두어 가지고 어떻게 이회창이 당선이 됩니까? 순서는 이회창이 돼야 나라가 제대로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도요 대통령이 될 희망을 전혀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그 일을 나만큼 아는 사람도 몇 사람 없어요. 여기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는 사상과 이념에 의심을 받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그 누가 도왔어요? 김종필 씨가 공동정부 한다고 나오는 바람에 아니 김대중이 되는 거죠. 아니 공동정부 내가 왜 공동정부를 해? 이랬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 선거 유세 중에 김대중 후보가 신문 기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한 게 신문에 나섰습니다. 내가 김종필 총재와 손을 잡았으니 나의 사상 이념의 검증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한 게 신문에 났어요. 왜? 아니 초대 중앙정보부장과 손을 잡았는데 말이요 누가 감히 사상을 의심하겠어요? 이념을 문제 삼겠어요? 내가 이 김종필 씨를 직접 만났어.
단둘이 앉아서 따졌어요. 그걸 얘기하면서 우리 같은 사람에게 또 여기 앉은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과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해야지 적화 통일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나서 물었어요. 만나서 단둘이 점심 먹고 제가 먹자고 해서 먹었죠. 점심 먹고 단도직입적으로 그런 말 기억하시죠? 김종재께서는 김대중 씨의 사상 이념의 검증이 끝났다고 봅니까?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아직도 살아있어요. 가서 물어보세요. 한마디도 못했어요. 네? 이게 나라를 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 말을 여러 번 되풀이했는데 이거 사실 망할 수밖에 없는 건데 하늘이 살려줘서 오늘 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처럼 어려웠던 선거가 어디 있어요? 108만 표가 뭡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아니 친북 종북 세력에 의해서 아니 그렇게까지 접근 까딱 잘못했네요. 안 될 뻔했어요. 안 될 뻔. 그래 오늘도 그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일이 이게 뭐야?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그럼 누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솔직히. 그러면 그 문씨가 됐으면 잘 됐겠어? 그러면 그건 아니죠. 그리고 끝내요. 솔직히 말하면요 큰일 날 뻔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 뭔가 아니 그자가 말이야 LLL에 관해서 그 국정원장이 발표한 그 사본에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런 말하면서 원본을 찾아보라 그래요. 원본을 비서실장으로 있었거든요. 노무현 밑에. 아니 그런 사람이 당당하게 찾아보라. 그러니까 한동안 긴장했어요. 찾아보라 그러면 아마 안 찾아볼 줄 알았는지 모르지만 여야가 다 찾기 시작하니까 없어요. 그런 문헌이 다 태웠건 불살랐건 쪼개버렸건 찢어버렸건 없어요. 그런 문헌이. 그러면 만일의 이자가 그 문헌이 없어진 걸 알고 그 사본이라는 그걸 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말이 사실이 아니다. 원본을 보라 했을 때 원본이 없는 걸 알고 그걸 찾아보라 이랬다면 말이에요. 그냥 용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나는 객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고군분투합니다. 정치를 몰라서 그런지 좀 쥐었다 폈다 해야 이게 정치가 활기가 있겠는데 똑똑하긴 하지만 그저 고만고만한 사람들만 쫙 주변에 놔놓고 말이야. 또 너무 나이 많은 사람이 많아요. 뭐 다 좋은 사람들이지만 너무 나이가 많은 사람은 뒤에 있어야지. 전부 또 다 앉아 있으니까 그 곤란하더라고요. 좀 젊은 친구들 이렇게 좀 주변에 앉혀놔야 되는데 아직 믿기가 어려운 모양이에요. 나는 여기 김문수 지사가 와 있지만 나는 TV 프로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김문수 같은 사람을 좀 국무총리로 갖다 놓고 이렇게 말하면 솔직하게 글도 그렇게 쓰고 왜 그런 말을 하는가 하면요. 저희는 뭐라 하지 않아요. 자기 욕심은 없고 뭐가 욕심이 없는 건지 아세요? 저희 선전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에요. 난 저희 온 줄도 몰랐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대로 하는 말 무슨 부탁이 있으면 오세요. 부탁을 가지고 오세요. 그러나 돈을 가지고 오지는 마세요. 이게 한 시대의 인물인 거예요. 부탁이 있으면 해야지 안 하는 거 있어요. 그러나 돈을 가지고 왔다고 들어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노동운동도 했습니다. 노동운동만 하면 되냐? 자기도 고백하지 않아요. 젊어서는 노동운동하고 아주 정부에 나도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랬어요. 다 고생은 마찬가지로 했지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고생을 했지 이게 조화통일되는 걸 위해서 고생했습니까? 이 미친놈들이 말이야 여기저기 끼어가지고 이 좋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고 뭐 하자는 거야? 박근혜의 노선대로 나가자는 거야? 박근혜요. 북에 가서 김일성에게 총상상했어요. 또 총상상하고 싶어요?
이제 북한이 지금 계획하는 건 뭐예요? 노동당의 10개 원칙도 말이에요. 그 중에 공산주의는 빼고 신문에도 났잖아요. 이 왕조, 지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제는 왕조를 받드는 것이 공산당의 할 일이다. 그렇게 되는 이 마당에 지금 북을 따라간다는 게 그게 제정신입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 여러분 같은 양심 있는 분들이 존재해서 오늘의 조국이 됩니다. 요 다음엔 선거에는요 또 이깁니다. 왜 또 이기게 되는가 하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김대중 노무현이 대통령 노릇을 한 것은요 김대중을 그 두 사람이 도와줬기 때문에 왜 3당 통합에 빼놓고 자기네끼리 들어가서 그따위 3당 통합이 어디 있어요? 김영삼 씨가 대통령 됐지만 그 야당에서 간 대통령입니까?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망쳐놓은 겁니다. 말은 바른 대로 해야 돼요. 사람이 아니 대통령 중심제 내각 책임제에서 당신 국무총리를 한판 해봐요. 그러면 아니 장관도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그러고 있다가 일을 잘하면 몇 년이라도 하고 일이 잘못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당신 이제는 그만해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중심제니까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말이야. 나는 이렇게 와 있는 걸 보면 반가워요. 여기 한 시대에 양심들이 많이 와 계시고 오늘도 상을 받을 분들이던가 다 이 시대의 양심들입니다. 어떤 양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깃발을 들고 나가야 되고 거기에는 이승만이라는 한 시대의 인물은 잊을 수 없다. 건국 대통령이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런 뜻에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처음 박수 부탁드립니다. 처음 박수. 예, 다음은 건국 65년을 축하하는 축시를 윤주홍 시인께서 낭송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